아. 오늘의 스타트가 다른 사람입니다. 나의 접니다. 오늘은 2010 아니 2010이 아니지 2020 아이씨 21 써야 되는데 잘못 썼다. 21년 3월 26일. 이게 말도 다음 날입니다. Linear algebra. Not algebra. Algebra. Linear algebra. 저번에 했던 걸 보면 뭐 했더라? 이번에요. Rank. 랭크 있어요. 맞아요. 사실 이 순서로 가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면 대각화랑 아이젠밸류랑 아이젠벡터 부분 하고 사실 이쪽 부분이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여기가 양이 많아서 양이 많아요. 많다. 양이라길래. 아닌데 그러니까 개념적이지 않은 것들이 뒤쪽에 많을 것 같아서 아이고 상당히 어색하네요.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 고유치와 고유 벡터입니다. 첫 줄 나 뭐 때문에 썼던 거야? 저번에 이제 행렬을 공간의 변환으로서 어떤 트랜스폼으로서 또는 어떤 매핑이나 함수로서 보는 거를 이제 본다면 그거를 이제 행렬을 각 콜럼들이 스팬하는 스페이스로의 변환으로 이렇게 본다 라고 했을 때 고유치는 그 트랜스폼을 했을 때 어떤 행렬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1차 변환을 한 거지만 그게 상수배 정도밖에 변환하지 않는다. 상수배로 하는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 그 상수가 고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식을 써놨는데 레이저 여기 AX는 람다 X를 써놨는데 A가 어떤 1차 변환을 하는 거라고 치면 이렇게 어떤 벡터에 대해서 1차 변환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떤 벡터에 대해서 상수항배를 해서 상수항배를 한다는 거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크기만 변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A라는 게 되게 이런 게 막 이렇게 바뀌는 이런 벡터로 막 바뀌는 거라고 치면은 원래 복잡할 건데 근데 그게 사실은 상수배로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과 그 크기가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거 관련돼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유치와 고유 벡터 그 방향이 고유 벡터가 될 것이고 그 상수배가 되는 게 고유치가 된다. 그렇습니다. 기하학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그럼 다른 의미는요? 다른 의미는 뭐 그냥 사전적 정의라던가 수학적인 정의가 이제 AX는 람다 X를 만족하는 그런 람다를 고유치라고 한다. 또 뭐 X를 그거에 해당하는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한다. 그냥 수학적인 의미고 그 밑에 숨어 있는 게 이제 그 기하학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기절을 바꾸면은 아이젠밸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 변환 자체의 어떤 변환 자체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젠밸류와 아이젠벡터가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 우리가 디터미넌트의 형태로 실은 이 식을 변형을 시켜 보면 a 빼기 람다 x 람다 i가 항등 행렬
이런 영행열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었던 어떤 P라는 행렬에 X라는 벡터를 곱해서 영행열이 되는 그런 X들을 모아놓은 공간이 널 스페이스라고 했었으니까 이 A 빼기 람다 I의 널 스페이스인 벡터, 근데 0벡터가 아닌 벡터들이 이제 고유 벡터가 될 테니까 그 널 스페이스에 있는 영아닌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영아닌 벡터가 존재하려면 우선 우리 고유치 고유 벡터 부분부터는 얘기하는 A는 n by n 행렬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인버터블한 A, 그러니까 랭크가 풀랭크인 그런 A에 대해서, 풀랭크인 A에 대해서 요그러한 행렬에 대해서 널 스페이스가 디멘션이 존재하려면 요 짓거리를 했을 때 랭크가 다운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랭크가 n이 아니라 n보다 작아져야 된다. 그럼 그렇게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그러니까 a 빼기 람다 i라는 놈이 난지로 벡터가 있는 그런 널 스페이스가 존재하게 되는 람다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람다들을 이제 아이젠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트랭 책에 티오렘 5A에 나오는 게 람다가 아이젠 밸류면은 A 빼기 람다 I가 싱귤러하다. 이 I가 요거다. 항등 행렬이 잘못 썼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한 그 기하학적인 의미 때문에 이제 티오렘 5A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넘어가면 되고, 싱귤러하다 하면 이제 디터미넌트 A 빼기 람다 I는 0이다라는 거는 고유치가 된다 이런 거는 또 이제 비슷하게 A 빼기 람다 I가 인버터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은 금방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상미분방 정식 같은 거를 풀 때,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같은 걸 풀 때, 그러니까 리니어한 퍼스트 오더 OD 같은 걸 풀 때 고유치가 어떤 시간에 대한 개수로 포함되어서 2의 람다 t승의 꼴이 되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그때 많이 쓰인다. 뭐 그래서 기계공학과나 이런 데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기계과가 아니니까.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시 아주 간단한 행렬들이나 많이 나오는 행렬들의 예시를 봤을 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대각성분들만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그런 행렬인데, 대각성분이 다 아이젠 밸류가 된다. 이것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큰 값이 맨 먼저. 그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대각행렬은 내가 숫자 붙이기 나름이지 뭐. 그래서 요거를 뭐 A라고 쳤을 때 A 빼기 뭐 AI 곱하기 I를 한 형태는 이제 I번째 대각성분에 0이 들어간 상태고 나머지는 또 영행렬 뭐 A1 빼기 AI, A2 빼기 AI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그림, 이게 I번째, 이게 AN 빼기 AI 이렇게 될 테니까 인투이티브하게 생각을 하면 요 항, 요 로 또는 요 콜론 이 전부 다 0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0, 0, 0, 0, 0, 0 그러면은 여기다가 어떤 벡터를 넣었을 때 그 벡터의 i번째 성분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제
풀랭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뭐 당연히 이제 로나 콜럼이 한 줄이 싹 다 0이면 그 행렬은 풀랭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놈이 싱귤러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AI들이 아이젠밸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써놓은 논리 n 곱하기 n 매트릭스가 at most n 아이젠밸류를 가진다는 거는 최대 랭크가 n임 또는 뭐 아까 설명했었던 determinant of a 빼기 람다 i가 는 0의 해가 람다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n by n 매트릭스에 대해서 풀면 n차 다항식의 꼴이 나올 거고, n차 다항식이 최대 n개의 해를 가진다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n by n 매트릭스는 결국 최대 n개의 아이젠밸류를 가진다. 그러므로 A1부터 AN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아이젠밸류다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볼 수 있겠죠. 뭐 같은 경우는 뭐 빼고 일단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그다음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 같은 거는 이제 직관적인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는 삼각형 성분에만 난지로 밸류가 있는 거고, 난지로 여기는 다 0인 거가 이제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인데, 이거면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들에 의해서 이거는 대각 성분의 고비 디터미넌트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람다에 대한 n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요 꼴이 나올 겁니다. A1 람다 빼기 A2. 그럼 이렇게 식을 쓰면 안 되네. 이거 내가 잘못 써가지고. 람다 빼기 AN은 0 꼴이 나올 거라서 이제 요 성분들이 다 아이젠밸류가 된다. 맞죠? 자, 맞을 겁니다. 틀릴까? 안 틀릴 거예요. 틀리면 나도 몰라. 맞을 거예요. 책 보고 쓴 거라. 자, theorem OB가 나오는데 이제 고유치의 합은 트레이스고 곱은 디터미넌트다. 이게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뭐더라? 그 고등학교 때 행렬 처음 배웠을 때, 요즘은 행렬 안 배운다고 하는데 행렬 처음 배웠을 때 나온 그 법칙 뭐 있지? 케일리 해밀턴. 그래, 이바이 행렬에 대해서는 케일리 해밀턴이 이렇게 되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배우면서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 쓰면 두 개의 람다1 더하기 람다2는 트레이스고 람다1 곱하기 람다2는 디터미넌트다.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거를 n차원으로 확장하면 합이 트레이스고 뭐 곱이 디터미넌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분 됐냐? 끊을까? 15분밖에 안 됐네. 자, 그러면 대각화를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시밀러리티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이 꼴이 이제 대각화를 하게 되면은 많이 맞닥뜨리는 꼴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부분인데, 대니 맞나? 아무튼 모르겠다. A는 P-1승 B가 이거를 A를 어떤 트랜스폼의 형태로 보게 되면, 아니다, A를 트랜스폼의 형태로 보게 되면, A도 트랜스폼, B도 트랜스폼인데 어떤 인버터블 매트릭스 P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이거를 또 트랜스폼의 형태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A라는 거의 베이시스가 막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3차원으로 가정하고 그린 거고, B라는 베이시스가 뭐 또 이상한 방향으로 막 정해져 있겠죠. 그랬을 때 A에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A인 기저로 결국에 변환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벡터에 대해서 A 벡터 X에 대해서 A라는 트랜스폼을 시키는 것은 P-1 BP의 X가 된다? 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X라는 어떤 벡터를 A에 대한 베이시스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 좌변이 되는 거고, 이 우변에 있는 거는 X라는 벡터를 우선 P로 옮겨서 P라는 트랜스폼을 통해서 B의 베이시스로 옮겨서 표현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보면은 의미를 좀 알 수 있을까요? P 매트릭스의 특징은 뭐예요? P는 인버터블한 그냥 그냥 매트릭스고요. 인버터블한 그러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A와 B의 기저는 서로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 B의 기저에서 A로도 바꿔줄 수 있고, A의 기저에서 B로도 바꿀 수 있고. 왜냐하면 사실 1번 성질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A는 P-1승 BP라는 거는 왼쪽에다 P 곱해주면 PA는 BP인 꼴이 될 거고, B는 이제 오른쪽에다 P-1을 곱해주면 이런 꼴이 나올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P-1 A P-1의 꼴이라서 결국에는 이 형태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역 트랜스폼을 한 형태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변환을 해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리니어 시스템 같은 거를 많이 다룰 때 서로 다른 기저를 다루다가 보면은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아래 2번인데 A, B에 대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이젠 밸류의 정의는 이거였고 람다 X였고, 그럼 이거를 이제 비슷하게 써주면 앞에다가 요런 걸로 한번 보는 게 요 식에서 PAX는 왼쪽에다 P를 곱해준 건데 이건 상수항이니까 람다 PX가 될 거고, 그러면은 지금 P-1 꼴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PA P-1을 곱해서 아니다, 이렇게 보지 말자.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이 PA라는 거는 사실 여기서 BP랑 같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B의 PX는 람다 PX가 된다. 그래서 고유치가 같음을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리고 고유 벡터는 X와 PX가 된 꼴, X가 PX가 된 꼴이다.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했었던 그 의미를 되새겨 보면 X라는 벡터가 A에서 표현된 거를 B라는 기저로 옮기는 게 P였기 때문에 X를 A에서 표현하는 거는 P로 변환해서 B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다 이기 때문에 아이젠 벡터가 뭐 P만큼 딱 변한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람다는 그 상수항은 이제 변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밀러리티 한 경우 중에 특별한 게 다이애고널라이저블인데,
그만하고 싶다. 왜? 20분이 지났어. 20분입니다.